그 SC 조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롤링 글라이딩이 같이 일어나는데요. 보통 이제 플렉션과 이제 에비덕션이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익스텐션, 어덕션, 그리고 이제 인터널 로테이션과 호리존탈 어덕션, 이제 익스터널 로테이션, 호리존탈 에비덕션이 같은 그 글라이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그 SC 조인트처럼 치료를 할 때 그 기본적으로 이제 힙 조인트도 치료할 때 플렉션이 안 되는 환자분들이 있으면 처음에 에비덕션을 좀 유도를 하면서 치료를 하시면 플렉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시면 그 클래비클 쪽에는 중요한 이제 머슬은 스터널 그네이도 마스토이드 SCM 머슬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팩 머슬이 일단 클래비컬이랑 연결되는 근육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손상은 이제 뭐 탈구, 전방 탈구가 있고요. 그 쇄골 끝이 앞으로 튀어나와 가슴 중앙에 따뜻한 윤기가 만져지고요. 후방 탈구는 이제 목이 막힌 듯한 느낌, 호흡곤란, 연화 장애가 있습니다. 클래비컬 그 SC 조인트의 가장 큰 이제 페인 부분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염자 그리고 인대 쪽에 부상,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 됐을 때 퇴행성 관절염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절제 관절 성형술이라고 SC 관절염의 가장 일반적인 수술이고요. 흉골 옆에 있는 쇄골 표면을 제거해서 관절면 표면이 서로 마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힘줄 이식술은 이제 보통 대표적으로 손목이나 허벅지에서 채취한 근막을 이용해서 쇄골 끝부분과 첫 번째 갈비뼈 사이를 연결해서 그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 SC 관절 뒤편에는 이제 그 장기들의 손상이 있기 때문에 금속 핀이나 와이어보다는 체내 근막을 사용합니다. 단계는 이제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즉시, 그리고 2단계는 수술 후 중간 단계, 3단계는 이제 수술 후 그 스포츠 복귀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이제 수술 후 즉시 바로 시작되는데요. 재활 목표에서는 수술 부위 보호, 통증 및 붓기를 최소화, 위스트, 엘보우, 핸드 쪽에 LROM을 유지를 합니다. 슬링 시 이제 주의사항은 6주 동안에 항상 착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GH 조인트 PROM 피하고 스캐퓰라 LROM을 피합니다. 특히 프로트랙션과 리트랙션, 디프렉션이나 엘리베이션 시에는 이제 조직의 치유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프팅이나 WB 운동, 뛰거나 점프 그 운동 같은 경우는 치유적인 조직과 뼈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1단계에서는 중재는 통증과 부종 관리가 가장 핵심이 되는데요. 보통 얼음 찜질이나 저희 치료실에서는 이제 뭐 크라이오 장비를 보통 치료에 들어가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도수 치료 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ROM 모빌리티에서는 서비컬 쪽이랑 엘보우, 위스트, 핸드 쪽에 AROM을 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고요. 그 운동 쪽에는 이제 뭐 핸드 그래핑, 볼스키즈, 심혈관 쪽, 왜냐하면 이제 그 립케이지 쪽이랑 또 SC 조인트 연결되기 때문에 약간의 걷기나 이제 자전거 운동이 또 심혈관 쪽으로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은 통증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었을 때나 재건 부위 이제 보호가 잘 유지되고 엘보와 이제 위스트 부분에 AROM이 범위가 유지될 때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서비컬 스파인과 엘보 위스트 부분에서의 약간 그 실습을 조금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이쪽으로 해서 잠깐 보시죠. SC 조인트 부분에서의 그 이제 수술이 진행되고 나면 환자분들이 일단은 암슬링을 하고 재활을 많이 하시는데 원장님 진료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그 환자분들이 이제 암슬링을 하고 주무실 때 착용을 해서 많이 주무신다고 얘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통 슬링을 착용하고 취침을 하거나 하시면 목 부분이나 어깨 부분에서의 약간 그 좀 굳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비컬 쪽 부분은 보통 우리가 SP나 TP를 부분을 컨택을 해서 로테이션, 근데 너무 과도한 힘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갈 수 있는 범위에서의 로테이션이나 사이드 밴딩 이런 식으로 운동이 들어가야 되고요. 약간의 트랙션도 환자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엘보 같은 경우는 암슬링을 많이 하는 경우는 이제 바이셉스 쪽 근육이 많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바이셉스 머슬을 컨택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하는데 너무 과도한 힘을 하게 되면 환자분이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지한 다음에 환자분 보고 팔을 한번 펴보세요. 해서 스스로 바이셉스를 좀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엘보 같은 경우는 플렉서 머슬이 많이 단축되기 때문에 플렉서 머슬을 횡방향으로 스트레칭. 위스트 같은 경우는 몸쪽 부분을 고정을 한 상태에서 위스트를 모빌라이제이션. 손가락 같은 경우는 손가락 모빌리제이션 이런 식으로 하면 환자분들한테 좀 전체적으로 좀 이완되고 그 ARO램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제 수술 후 중간 단계인데요. ST 조인트와 GH 조인트의 안전에 관여하는 근육을 활성화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ST 조인트 같은 경우는 룸보이드 머슬이나 이제 세라투스 안테리어 그리고 그 트라페지우스를 대표적으로 강화를 하는 게 좋고요. GH 조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로테이터 커플 머슬이 있습니다. 그리고 GH 조인트의 PROM과 AAROM의 점진적을 회복을 6주에서 8주 정도 진행을 하고 ST 조인트와 GH 조인트의 이제 AROM을 조금 더 강화를 근력 단계를 좀 늘리면서 회복을 하면 좋고요.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목표는 이제 슬링을 제거하고 어깨와 견갑골 강화 부분 그리고 그 피닉 고유 수용성 및 신경근 제어 훈련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좀 이제 강조될 부분이 이제 자세 불균형 교정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암슬링을 하거나 이제 숄더 패턴의 수술을 하신 분들의 특징은 스파인 전체가 어느 정도의 이렇게 밴딩이나 척추 부분에 이제 약간 사이드 밴딩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의 그 척추 부분의 기울기가 어느 정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환자분의 견갑골의 좌우 기준 높이를 보는데 요게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어깨 리베이터 스카퓰라에서의 단축 때문에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 부분의 밑에 스파인에서의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있으면 요거는 또 근육 머슬이랑은 또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파인 부분들을 반대 방향축으로 움직임을 많이 주거나 한쪽을 고정을 해서 이런 쪽으로 해서 환자분 여기 힘 주세요를 통해서 올바른 자세에서 이제 그 회복을 먼저 도움을 줘서 환자의 그 노멀 포스처 부분을 좀 만들어가는 거를 좀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안테리어 티팅과 이제 포스트 티팅, 펠빅에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암슬링을 하거나 이제 병상 생활 하시면 허리를 많이 빼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백페인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허리 부분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팔을 내리고 앉아 있는 서 있는 자세에서의 환자분이 한쪽으로 많이 돌아가 있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위스트 쪽에 스케포이드 부분을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그 팔꿈치랑 손목 위스트 올바른 각도를 좀 먼저 좀 치료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슬링 시 이제 주의사항은 이제 오버헤드 동작 피하기랑 한 축으로 5파운드 이상의 물건 들기 금지, 그리고 재활로 인한 통증은 이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의 시간 내에 이제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2단계 그 수술 후 중간 단계는 이제 1단계 중재를 계속 시행을 하면서 모든 그 주요 면에서 AROM을 그 견갑 수행하면서 견갑 리듬을 관찰합니다. 보통 이제 스트렝스닝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자극적인 자세에서 로테이트 커플을 강화를 시행을 합니다. 45도 범위에서의 스케션과 에비덕션, 그리고 스케션 자세에서의 이제 중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거나 버틸 수 있는 운동, 사이드 라인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낮은 강도의 이제 ER, IR 그리고 아이소메트릭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퓰라를 조금 안정화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다이나믹 뉴로머스큘러 컨트롤, 이런 운동들은 이제 로우 풀리, 로우 운동이 있고, 이제 스트레이트 암 풀 다운, 세라투스 펀치, T 엑서사이즈 있습니다. 2단계 수술 후 중간 단계는 이제 보통 스트레칭에서도 많이 요게 들어가는데요.
팩 쪽에 머슬 스트레칭을 할 때 또 이제 선생님들이 스트레칭을 하실 때 보면 이렇게 벽 쪽에 대고 팩 머슬을 스트레칭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 부위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서 그 인대 부분 수술 접합 부분이나 인대 부분의 손상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 스스로의 그 근육의 레인지를 한번 인지를 시켜드리고 근육 부분을 환자분 손으로 직접 잡거나 치료사 선생님이 잡으셔서 이 상태에서 팩 머슬을 스트레칭 하시는 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대고 하게 되면 환자분이 또 과도하게 스트레칭 하다 보면 수술 부위에서 다시 통증이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스처 엔듀런스 엑서사이즈, 스캐퓰라 리트랙션, 친턱 워킹, 걷기랑 그리고 바이크, 그리고 이제 계단, 퉁의 계단 운동 이런 게 있습니다. 자, 2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은 이제 수술 부위의 완전한 AROM이 가능하고 GH 조인트의 플렉션, 에비덕션, 인터널, 익스터널 정상 근력이 달성 시입니다. 자, 3단계 수술 후 후기 그리고 이제 스포츠 복귀 단계입니다. 재활 목표는 90도 에비덕션에서 극상근을 포함한 정상적인 로테이트 커프 근력을 회복, 그리고 최소한의 보상 패턴으로 다면적 AROM 완전히 회복하는 것, 그리고 고유 수용성 및 신경근 제어 훈련 강화, 스포츠 관련 과제를 통한 이제 자세 불균형을 전체적으로 교정을 하고, 스포츠 운동이나 아니면 이제 직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이제 필요한 근력을 회복과 동시에 이제 운동을 또 제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의사항은 재활로 인한 통증은 이제 12시간 이내에 해소되어야 합니다. 일단 ROM과 이제 모빌리티 쪽에 AROM 수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운동 속도를 증가하고요. 스트렝스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비덕션 45에서 90도에서 스포츠 직무 관련 자세에서 로테이트 커프를 강화합니다. 보통 이제 인터널 익스터널에 이제 저항이 조금씩 들어가는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션을 동시에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리고 스캡션 자세에서 이제 저항 운동, 그리고 페이스풀이나 그 W 레이지 그 저항 운동 있습니다. 중재 2단계에서는 이제 스캐퓰라를 강화하고, 그리고 오버헤드 또는 스포츠 직무 동안의 신경근 제어 능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이제 프론 자세에서의 이제 저항력을 견딜 수 있는 I자, T자, Y자 방향의 운동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우 트랩, 벽을 쪽을 이용해서 세라투스 벽면을 이제 밀면서 강화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각도를 조금 증가시키는 방향에서의 이제 여러 방면에서의 내가 버틸 수 있는 그런 환자분들의 운동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푸시업이나 벽 쪽을 향해서 푸시업이나 아니면 내발기기 자세에서의 이제 숄더 탭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 되지 않는 선에서의 코어 강화 운동도 들어갑니다. 3단계 수술 후 이제 복귀 및 스포츠 복귀 쪽인데요. 이제 스트레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방향인데, 요게 이제 치료사 선생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옆에 있는 선에서의 스트레칭이 들어갔을 때는 손상이나 이런 걸 최대한 줄일 수 있는데, 환자분들이 스스로 셀프 스트레칭을 시킬 때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주의를 관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거 보시다시피 캡슐 스트레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만약에 GH 조인트나 이런 부분을 수술하셨을 때도 환자분들이 이제 스파인 쪽에서의 약간 로테이션 부분들이 많이 제한 걸렸을 때 오히려 팔 동작을 과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캡슐 리가멘트 쪽이나 이런 부분들의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운동은 걷기나 자전거, 스테어마스터, 달리기, 점프, 그리고 환자분이 만약에 그 테니스 선수면 그 선수의 그 라켓의 오버헤드 동작에서의 추가적인 근력 강화나 이렇게 관절에서 버틸 수 있는 운동이 들어갑니다. 스포츠 이제 복귀 기준에서는 이제 수술을 하신 원장님의 승인 및 이제 모든 단계 기준에서 충족돼야 되고요. 그리고 통증이 없는 상황에서 PROM과 AROM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칭적인 견갑골 메커니즘을 보이는 모든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퀵대시나 펜의 점수에서의 그 부분들이 달성을 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운동선수의 경우 스포츠 쪽의 이제 결정은 상지에서의 이제 최대치 요구되고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그리고
접촉 여부 그리고 이제 대회나 이런 데를 이제 나가셨을 때 그 활동을 이제 할 수 있는지 등을 다 고려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큐택시나 이제 펜 설문조사입니다. 제가 찾아봤던 영상은 이제 그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의 이제 숄더 수술 관련 영상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후방 탈구나 전방 탈구가 있는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 요 그 조인트 주변을 구성하는 인대들이 손상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유지시킬 수 있는 환자분들이 이제 유지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클레비클과 스터넘 쪽에 그 작은 구멍에 드릴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햄스트링 부분에서의 이제 인대를 그거를 이제 햄스트링 인대를 이쪽 구멍 사이로 8쪽 방향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고정을 시키는 수술 영상을 제가 한번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유하고 싶어서 이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좀 아쉽긴 한데요. 그리고 뭐 뒤쪽 부분을 가게 되면 실제로 그 탈구가 된 환자분의 이제 움직임 했을 때의 그 SC 조인트 부분에서의 안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그런 영상도 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테니스 선수 15살 테니스 선수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의 라켓 방향에서의 움직임에서 그 전방 탈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이는 거에서 재활을 어떻게 간단하게 팩머스를 어느 방향에서 강화를 시켜야 되냐 그런 부분에서 영상이었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쪽에 잠깐만 누워 보시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한번 켜보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플렉션과 이제 에비덕션 했을 때 SC 조인트의 롤링 글라이딩 방향이 같은데요. 이제 이 부분을 잘 이용을 하면 이제 우리 어느 조인트에서의 그 치료를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50견 환자나 어깨 환자분들 같은 경우 플렉션 동작에서의 치료에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요 SC 조인트 부분에서의 환자분을 롤링을 시키면서 이제 글라이딩을 같이 시키면서 이 상태에서 환자분을 갈 수 있는 범위에서 유지, 여기서 힘 15초 정도 유지한 다음에 다시 힘을 빼시고 롤링, 글라이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더 환자분들이 이제 페인을 조금 덜 느끼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환자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SCM이 보통 우리가 여기 클레비클 접합부를 한번 만져보시면 한쪽이 위에 단축된 부분을 항상 좌우가 항상 다르거든요, 약간은. 근데 조금 단축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CM에서 우리 마스토이드 그 프로세스 쪽으로 SCM이 연결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클레비클 부분을 고정을 해서 이 부분에 이제 연부 조직에 조금 굳어진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모빌라이제이션을 같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SCM이 머슬이 단축된 거를 조금 이완을 또 같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수술 환자분들한테 너무 과하게 힘을 들어가면 안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때 그 SCM 쪽에 단축이 많이 심하면 이런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뭐 힙 조인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힙 조인트도 다리 한번 펴볼까요? 항상 환자분들이 통증이 있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백페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플렉션을 했을 때 만약 힙 조인트 부분에 관절 움직임이 안 좋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관절이 많이 안 간다고 했을 때 조인트 자체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비덕션을 환자분 스스로 유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한번 밀어 보겠습니다. 해서 에비덕션 동작을 강화를 많이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밀어 보세요.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롤링 글라이딩과 이런 방향이 플렉션 방향에서의 관절 그 운동을 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치료하면서 선생님들 모르시면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그런 분들 독려를 할 수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스파인 자세에서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어깨 부분이 우리가 보시면 스캐퓰라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그 조인트 부분에 높낮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경우는 간단하게 뭐 수건을 우리가 접어서 환자분이 이렇게 자동으로 이쪽으로 살짝 걸쳐 놓으면 환자분의 어느 정도 머슬 그 톤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골반이나 척추 부분도 이렇게 조금 틀어져 있고, 이제 수술 부위가 또 통증 부위가 이제 아프시다 보니까 암슬링이나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면 몸이 이렇게 그 한측이랑 근측 쪽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치료하실 때 당연히 이제 이런 상태에서 계속 생활하시다가 이거 도치료나 뭐 물리치료를 할 때 누우게 되면 이쪽 부분이 뜰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환자분들이 근 긴장도가 다 갑자기 다 올라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필로우나 수건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좀 받치거나 아니면 어깨 부분을 접근 들어가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허리 쪽에 너무 많이 당긴다 그러면 일렉트로 스파인 쪽을 행 방향에서 이제 저쪽으로 좀 잡아당겨서 환자분의 근 긴장도를 조금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소아서 쪽에 근 긴장도가 많이 높다 그러면 무릎 쪽에 뭐 베개를 좀 받치거나, 그리고 아까 쪽에서 보셨다시피 룸보이드 쪽에 보통 긴장도가 높으면 이게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날개 축지 쪽이 많이 뻐근하면서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서 룸보이드 쪽을 근육을 이완을 또 횡방향으로 당겨서 이완을 시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점차 이제 진행을 하면서 환자분들의 이런 그 몸쪽 머슬 쪽을 조금 긴장도를 떨구고 좀 치료를 들어가는 편입니다. 한 점은 이제 3단계에서 재활로 인한 통증은 12시간 이내에 해소돼야 된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 근육에 대해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려면 어느 정도의 손상은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재활 운동 단계에서는 돔스가 일어나는 정도의 운동은 지양돼야 되는지 아니면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뭐 저도 경험상 환자분들의 이제 연령층에 따라서 또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요. 아니면 이 환자분이 뭐 운동선수면 조금 더 강도나 이런 부분에서 또 증가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환자분의 또 의지에 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죠. 본인이 조금 더 빨리 치료를 통해서 빨리 일상생활 복귀를 원한다면 저희가 이제 치료사들이 조금 더 강하게 운동을 조금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SC 조인트를 이해를 하기에 앞서서 이런 이제 메커니즘 어떻게 다치는지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은데, 보통은 이제 거의 90% 이상은 앞쪽으로 빠져요. 디스로케이션 되는 경우는 하이퍼 모빌리티가 있는 분들, 예를 들면 내가 외상이나 트라우마 때문에 다칠 수 있지만 그 말고 원래부터 뭐 너무 과하게 유연한 분들, 뭐 엘보 하이퍼 익스텐션이 되는 분들, 핑거도 이제 하이퍼 익스텐션이 되는 분들은 어깨도 서브루케이션 잘 되는 것처럼 SC 조인트 자체도 이제 그냥 내가 테니스나 이런 걸 휘둘렀을 뿐인데도 안테리어 서브루섹션이 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손을 뒤로 과하게 과신전을 순간적으로 했을 때 아니면 넘어지면서 뒤를 콱 짚었을 때도 안테리어로 디스로케이션이 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외형상 환자분들이 와서 뭔가 튀어나오는 게 있다, 뭐 뼈가 자란 거 아니냐 이렇게 오는데, 실제로는 저 상태에서 서브루케이션이 오래 반복되고 저거 자체가 결국 뼈랑 뼈 사이 마진을 아티큘라 카틸리지를 끊게 되어서 아스라이티스, SC 조인트의 아스라이티스로 진행되고 뼈가 이제 더 자라는 경우까지 발생해서 저렇게 뼈가 뭉툭하게 튀어나와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기에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우리가 뭐 좀 프로시저를 고민을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요. 이제 선수들, 젊은 사람들은 이제 펑셔널하게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저게 앞으로 빠지면은 힘을 못 받겠죠. 어깨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클라비클인데,
클라비클이 제일 지지할 수 있는 가장 베이스 되는 부위가 SC 조인트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이 에너지가 디맨드 되는 그런 운동을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서브룩세이션이 있으면은 우리가 플랜 B를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인디케이션, 수술 인디케이션은 되게 적어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큐트에 빠졌는데 뒤로 빠지는 경우, 뒤로 빠지면은 이게 우리가 그 체스트 쪽에 중요한 부위가 기도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혈관을 누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잘 안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응급으로 반대로 바로 해줍니다. 그래서 막 숨쉬기가 걸리는 느낌이 나고 숨이 가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혈관을 누른다 해서 막 허트레이트가 뜬다거나 이런 경우면은 그때는 바로 프로시저를 들어가고, 그 외에는 크로닉하게는 거의 앞쪽으로 빠졌을 때 고민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운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다, 내가 계속 이제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이제 그런 엣지에 있는 스포츠 선수들의 경우에서 간혹 가다 수술합니다. 저도 이거 수술하는 경우는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뭐 논문도 많이 없어요. 하도 케이스가 없어서. 2022년에 나왔는 논문은 이렇게 이제 만성으로 앞으로 빠지는 경우에는 does not resolve with non-surgical, 그러니까 비수술로 결국 해결되지 않는다. 어차피 계속 빠지니까 계속 이렇게 익스텐션하는 동작을 하는 스포츠 선수들한테는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이제 수술하는 것이 maybe functionally limiting in more active individual에서 이렇게 이제 당연히 수술하는 것이 결과가 더 좋다라는 논문이 22년에 있었고, 이 논문은 아까 센터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구멍을 내 가지고 보통 이제 햄스트링이나 아니면 글라실리스나 이런 머슬 텐던을 이용해서 이제 팔자로 이렇게 해서 크로스 시켜 가지고 타이트하게 묶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게 SC 조인트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AC 조인트에서도 서브 디스로케이션 되는 분들, 위쪽으로 쭉 타고 올라가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텐던 오토그래프트로 이제 텐던을 이용해서 리타이트닝을 시킬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강하진 않죠, 사실. 그래서 다시 재파열될 수 있는 이벤트는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진짜 세게 치는 사람들이 스포츠 선수 테니스다 하면은 모르겠어요. 이걸 하고 다시 세게 친다고 해서 이게 정말 타이트하게 유지될까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의문이긴 해요. 이런 식으로 뼈에 구멍을 내서 리타이트닝을 시키는데 웬만하면 그럼 스포츠 선수가 아닌데 내가 빠진다 그러면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굳이 비추천일 것 같아요. 굳이 스포츠만큼 힘든 액티베이션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저거를 잘 느낄까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고, 저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결국 카틸리지에 유격이 생기면은 결국은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고, 관절염으로 진행해서 결국은 저 자체가 관절이 유착이 될 거고, 저 자체로 인해서 뼈랑 뼈가 붙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스테빌리제이션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런 환자가 만약에 왔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 주사를 먼저 주고 심텀을 먼저 가라앉히고 나서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된다, 계속 자기는 느낌이 계속 힘을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 경우에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3년 논문에서도 보면은 이런 스포츠 선수들에서 했더니만 94%가 리턴 투 플레이를 빠르게 했다, 이런 논문이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추천은 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는 아주 흔하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 1000명 중에 1명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수술이고, 하지만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수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다치는 환자들이 있겠죠. 여기가 스프레인이 늘어나거나 인대가 이제 다쳐서 통증이 있거나 약간의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뭔가 이제 빠지는 느낌을 받는다거나 그런 환자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재활하는 거를 잘 보면은 클라비클하고 약간 달라요. 지금 그 하는 거 보면은 혓바닥, 텅, SCM 머슬도,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은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리트랙션, 스카풀라 리트랙션 운동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해서 딱 고정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스카풀라를 어느 정도 이제 스테빌리제이션을 고정할 수 있는 운동.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한다면은 그런 스트렝스닝을 하더라도 가동 범위를 좀 줄이는 거죠. 가동 범위가 과해지면서 이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만약에 우리가 제한을 한다면은 내가 약간 웨이트를 좀 주더라도 가동 범위를 좀 줄여서 하는 운동부터 시작한다면은 이게 스테빌리제이션에 먼저 도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도달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펑셔널한 운동으로 넘어가면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디테일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클라비클도 이제 우리가 디스탈 바깥에 클라비클이 깨지는 게 있고 안쪽에 클라비클이 깨지는 게 있는데 안쪽에 클라비클이 깨지는 거랑 뭐 SC 조인트가 다치는 거랑 약간 일맥상통하게 우리가 기존 메커니즘이나 이런 재활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한다면은 이게 이번 강의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